그럼 자연스럽게 LG 이노텍이랑 비교되는 게 이제 삼성전기잖아요. 지난 저점이 85만 원 선이었는데 와 82%가 올랐어요. 지금 150만 원, 155만 원대인데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나온 그 모건 스탠리의 어떤 리포트를 보면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LG전자뿐만 아니라 LG 이노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LG전자 오늘 뭐 LG 이노텍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나는 이제 LG전자보다도 LG 이노텍이 또 이번에 아이폰이 새로운 폴더블 폰도 내놓는다고 하고 그런 이슈를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또 저희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네. 저희가 LG 이노텍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네. 이렇게 LG 그룹에서 몇 없는 날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뭔가 투자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뭐 이노텍이랑 CNS거든요. 이노텍 말씀하신 대로 뭐 그 핸드폰 폴더블 카메라 이건 기본이고 이노텍이 지금 이게 더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뭐 손 그동안 이렇게 뭐 주목받는 게 뭐 손이라든지 뭐 이렇게 감속기 뭐 액추에이터 막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이쪽 보행 휴머노이드가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투입이 되려면 걔들이 뭐 쉽게 말해서 걷다가 이렇게 막 뭐 물건 못 보고 쾅쾅 부딪히고 이러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결국 로봇도 이제 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로봇에 대한 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카메라란 말이에요. 그거 이노텍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로봇에 대한 그 지금 이제 실질적인 뭐랄까 기대,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기대가 LG 전자를 통해서 나왔다. LG 그룹에서 로봇 한다. 그럼 그 눈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이노텍이 하겠죠. 예.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LG전자가 로봇으로서 이렇게 뭐 탈바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요. 좋아요. 그 뭐 구체적이고 이제 나왔으니까 좋은데 어쨌든 정말 근본으로 따라가서 네. 얘들이 진정한 로봇 회사냐에 대한 것은 아직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까지는 못 가지거든요. 어쨌든 네. 결과물이 나올 기대감은 이제 확실하게 생기긴 했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은 그래도 조심스러우니까 그럼 뭐 꼭 LG전자의 그 LG그룹의 로봇이 아니더라도 뭐 테슬라 사실 이노텍은 테슬라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강하거든요. 그 뭐야 저기 자동차 그 센서 그 카메라로 쓰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 테슬라 그 옵티머스 이노텍에서 충분히 더 이렇게 어프로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노텍은 로봇 눈으로 충분히 더 이렇게 좋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그러니까 굳이 또 따지자면 네. 전자보다는 이노텍이 좀 더 이렇게 선호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텍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실 LG 이노텍의 주가 차트를 제가 그전에는 이게 눈여겨보지 않았고 사실 이제 워낙 오래 좋았다가 물론 네. 빠졌지만 좋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좀 더 길게 보면 아니 그동안 LG 이노텍이 애플 아이폰 카메라 계속 협력을 했었다면서 근데 주가가 그쵸. 너무 잘 안 올랐었어요. 정말 바닥 그냥 그러니까요.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었죠. 그래서 올해 지금 181만 원 찍었지만 그 전까지 진짜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이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어떤 주식 시장이 체질이 좀 개선이 되고 뭐 상법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있지만 LG노텍이 그래도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네. 가전은 LG라고 하면서도 주가는 안 갔고 이번에 엔비디아랑 손잡는다라고 해서 급하게 뛰었지만 또 차갑게 식기도 했고 그래서 이 탄력성이 유지가 될 수는 있는 거야? 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뭐랄까 그냥 LG 그룹 뭐 이런 게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시장 자체의 문제일 약간 수도 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그 지금도 또 약간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네. 약간 우리 옛날 어른들은 주식 그거 약간 도박처럼 막 그래 말씀을 패가망신한다 주식하지 마라 막 이랬고 그럼 뭘 도박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인식 자체가 주식에 대한 인식이 이게 체질 개선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달라지고 있죠. 네네. 근데 그게 아직도 완전히 그 물이 빠지지는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투심에 그래서 투심 따라서 막 움직이고 막 투기성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체질 개선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정 중이다. 네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그럼 좋은 기업들을 이제 점점 찾아가고 그 실적이나 뭐 이런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잘 나와줄 수 있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과하긴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길을 먼저 튼 거고. 네.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결국 그 한쪽에 몰렸던 시선이 이렇게 퍼지는 순간부터는 뭐 이노테이든 또 정말 이런 회사들 많거든요. 정말 실적 좋고 정말 탄탄하고 계속 좋고 이렇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그 세계 수준 수위에 있는 회사들이 주가는 그냥 멍청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맞아요. 평생 가만히 있어.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잘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나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민감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특성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괜찮다. 머지 않았다. 오히려 또 그런 체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좋아요. 전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네네네. 그럼 오늘 이제 4% 오르면서 64만 원대입니다. 네. 지난 고점이 181만 원이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60%인데 그럼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조금 더 항상 조정이 올 수 있나요? 네네. 항상 말했듯이 이게 저희가 또 많이 말하는 게 그거는 결국은 지수가 좀 더 먼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숲이고 종목은 나무다. 아무리 그 나무가 좋아도 이렇게 숲이 이렇게 불타고 있으면은 뭐 나무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하시면 돼. 이럴 때는. 분할로.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개별 종목으로만 보면 이노텍 지금 LG전자처럼 저항을 넘어섰어요. 이제 좀 한 단계 이제 이렇게 레벨업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수가 무너지면 얘가 레벨업할 준비를 아무리 했다고 한들 이렇게 잠깐 이렇게 힘으로 켰다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가에 막 당장 사야 된다. 지금부터 막 당장 이제 앞으로 잘 갈 것이다.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눌린다 한들 앞으로 이제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훨씬 좀 뭐 굳이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훨씬 좀 더 이렇게 높아지는 이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노텍 괜찮습니다. 좀 대신 좀 분할로 접근할 걸 생각해하고 한 솔직히 50만 원 밑으로 이렇게 빠질까? 50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혹시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도 이게 뭐 내려간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걱정할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50만 원 밑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으니까 50만 원도 사실 과요. 지금 50만 원이면 지금 현가로부터 거의 또 뭐 한 20%, 20% 가까이 되나? 그렇죠. 지금 24만 원이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니까 사실 저기까지 빠지기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넉넉하게 잡아서 50만 원 그냥까지 생각은 미리 해두고 분할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되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여기부터는 그냥 횡보를 할 가능성도 이렇게 꽤 높거든요.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다음 주까지 좀 본 다음에 이 자리 잘 잡고 있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살짝 건드려 봐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근데 다만 이노텍이랑 이 회사는 어쨌든 지금은 앞으로 이제 얘가 움직이려면 MLCC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야기한 로봇 눈, 카메라 이쪽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이노텍을 위해서도 이노텍이 멀리 가기 위해서도 더 좋은 상황이니까. 근데 그쪽은 당장의 이슈가 아직은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조금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되 지금부터는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다.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그럼 자연스럽게 LG 이노텍이랑 비교되는 게 이제 삼성전기잖아요. 네. 삼성전기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만큼 또 거의 V자반응 비슷하게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지난 저점이 85만 원 선이었는데 와 82%가 올랐어요. 지금 150만 원, 155만 원대인데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노텍이랑 삼성전기랑 좀 차이인데 결국 삼성전기는
막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노텍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삼성전기는 MLCC 원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의 예. 그쪽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막 카메라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이노텍에 비하면은 조금 그 비중이나 그 존재감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약간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이죠. 이노텍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전기는 이거 원툴, 말고 뭐가 좀 원툴이잖아. 있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차트도 얘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노텍은 그 저항을 딱 넘어가 있는데 네. 얘는 저항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얘는 지금 60일선을 아래에 좀 있네요, 아직. 네, 계속 이렇게 못 뚫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뭐 움직임 보여도 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왜 저항 밑에 있고 쟤는 왜 저항이 위에 있을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기는 지수 따라서 좀 이노텍보다 더 밀릴 가능성이 좀 큰 가능성으로 치면은 좀 더 이렇게 높다. 그러니까 저항 위에 있다라는 것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차트가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뭐 이거 뭐 굳이 따지면 뭐 차트보다는 이런 이렇게 스토리나 이렇게 이슈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네. 어쨌든 차트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것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준비된 차트와 준비되지 않는 차트는 이렇게 움직임이 또 다르거든요. 아. 그 파급력이라든지 이렇게 힘이라든지. 근데 사실 뭐 그런 면에서 말하면 삼성전기는 준비된 차트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노텍은 약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마친 차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굳이 둘을 비교해 보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삼성전기가 못 간다 안 간다 이거 그건 뭐 아니지만. MLCC 네, 원툴이라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때에는 삼성전기보다는 이노텍이 좀 더 활발하고 좋은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53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146분이 시청 중 계신데, 좋아요가 30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절반은 채워주세요. 예, 그래도 좋아요 한 70개, 80개 정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테디님의 어떤 분석, 인사이트 너무 좋습니다. 빠져들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응답 차원에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분들 지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이긴 한데 62,000원이다. 이 종목이 네. 어떤 종목이냐면 과거에 진짜 핫했었는데 네. 뭘로 핫했냐면 이제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네. 초전도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이슈 있었죠. 예. 네, 초전도체로 이렇게 미친 듯이 움직였던 그게 한 2년 전이었나요? 거의 2년 됐을 거예요. 아마. 예. 그쵸. 2, 3년 전 이게 됐던 것 같은데. 24년도 말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2년이 지금 거의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죠. 근데 그러네요. 2년 전에 네네. 엄청 뛰었었네요. 18만 원까지.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유와 그런 이슈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신성 델타테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는데 아마 이 친구도 이렇게 2차 전지나 이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엮여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는 그때 당시 초전도체로 너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제 얘는 초전도체라는 네. 인식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 그러니까 사실 그 초전도체가 얘가 본업이 아니잖아요. 이 회사에. 뭐 하는 회사예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근데 매출이 나쁘지 않은데요? 네네, 좋아요. 괜찮은 회사인데 우와. 이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테마가 너무나도 이렇게 테마색이 강한 그 장이다 보니까 네. 테마를 한번 잘못 탔다가는 그냥 그 테마에 매몰이 돼버려. 좋은 종목이든 아니든 그 테마가 사라지고 망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테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장에 관심에서 이렇게 사그라들었다 종목이 그냥 같이 사그라들어 버려요. 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버리는 거죠. 신성 델타테크도 어떻게 보면 같은 그냥 케이스를 타버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친구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 얘가 뭐 2차전지 쪽이랑 그러니까 그 소재 쪽일 거야 아마. 그래서 반도체 소재, 2차전지 소재 아마 같이 할 텐데 네. 그럼 반도체나 2차전지가 좋았을 때 얘가 같이 강하게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글쎄요. 아직도 그 초전도체 그 당시에 이렇게 물렸던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도
약간씩 이렇게 막 연 단위로 이렇게 꾸준히 한 번씩 이렇게 이슈가 있었거든요. 또 네. 뭐 양자 컴퓨터까지도 이렇게 엮으면서 뭐 그런 때 이렇게 뭐 탈출을 하려고 뭐 또 물을 탔거나 아니면 그때 탈출 못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럼 신성 델타 테크는 사실 본연의 이렇게 자기만의 그 사업성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기보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재든 악재든 이렇게 악재로 빠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네. 악재로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초전도체가 결국은 이렇게 약간 좀 사기, 그러니까 뭐 실현 가능성이 아직은 정확하게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네네 벌써 빠진 시간이 거예요.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악재라고 표현을 하고 악재로 예. 빠졌다. 악재로 빠진 것은 그 악재가 해결이 돼야지 그 회복이 된다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뭐 다른 식으로 뭐 또 어디하고 뭐 계약이 무너졌어. 네. 그럼 그거를 이렇게 그 계약이 다시 복구가 되든지 아니면 그 계약만큼의 새로운 계약이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흐름이 좀 이렇게 필요한데 신성 델타 그 초전도체였잖아요. 결국 이렇게 얘가 가장 핫하고 이렇게 계속 그 움직이는 이슈가, 네, 핫한 이슈가. 그러면은 신성 델타 테크는 2차 전지든 뭐 반도체는 이 소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가 다시 한번 나오든지 아니면 그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이게 새롭게 이렇게 다시 뭐 나 이 반도체야 2차 전지야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계약이 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머리에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테마색이 정말 강한 종목은 예. 손절을 좀 각오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평생 반려라는 말도 좀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네.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것들 손 대기도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네. 빠졌어요. 고점 대응- 대비해서 82%가 빠졌네요. 네, 대응 방법이 약간 좀 요원하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은 너무 굳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손절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왜냐면 빠져나갈 기회가 없진 않았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기회들도 좀 있긴 했을 텐데 예. 이런 종목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잊혀졌다. 예.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이런 종목들한테는 기회예요. 왜냐면 그래요? 신성 델타테크 말고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당장 뭐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올라갈 수 있는 폭들 막 10% 20% 많아요. 사실 10% 20%는 되게 단기적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시장이 이제 횡보나 뭐 이런 구간들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더 회복이 된다? 코스닥 1200에서부터 빠졌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수준은 거의 1000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넘어서 뭐 1200 아니면 좀 더 고점을 높여간다? 네. 그때는 사실 올라갈 폭이 뭐 현대차 뭐 이런 애들도 막 40%만 이렇게 되거든요. 아직도. 얘 그만큼 빠진 거 그냥 그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더 갈 수 있는 애들로 그냥 옮겨버리자는 거죠. 이게 기회예요. 사실 이미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것도 못 하잖아요. 솔직히 이미 막 오를 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더 얼마나 오를지 알아서 지금 거기로 옮기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겠어요. 근데 모두가 빠졌고 그 중에서 올라갈 만한 애들이 보여. 그건 기회예요. 그냥 옮겨버리세요. 옮겨버리는 게 좀 더 좋다. 신성대타테크 붙잡고 이렇게 있어봐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거에 기댈 바야. 어느 정도 그래도 아까 말했지만 리스크 줄이고 확률 줄이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은. 그렇죠. 네. 괜찮을 확률이 좀 더 높은 곳으로 눈 딱 감고 넘어가는 게 이게 지금 시장은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이슈로 그때 반짝 상승했습니다만 잊혀진 그리고 이슈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저희가 한 5분 정도 좀 추가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더 던져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졸리조이님, 수명리님, 체리님, 꾸준하자님, 베이징슈슈님, 착한 암소마을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아요가 70개가 넘었습니다. 74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5분 정도 시간이 더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지금 질문 주시고 저희가 아마 다음 주는 저희 화요일날 방송이 있을 겁니다. 월요일날 저희도 쉬어야죠.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원래 계획했던 일정을 안 하시면 그냥 집에서 좀 쉬시는? 네. 이게
방송이 생각보다 굉장히 네. 피곤해요. 이번 주가 아마 네네. 이게 그리고 제가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급박하게 한 번에 많이 시작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리가 되죠.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뭔가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강행군.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연휴는 사실 거의 집에서 쉬는 운동하면서. 네네 퍼져 있을 것 같아요. 뭐 운동하고 자고 운동하고 자고 먹고 자고 아마 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어디 가는 것도 일이라서 맞아요. 그것도 일이에요. 노는 것도 일이에요. 맞아요. 나이 들어오면 노는 것도 일이어서 집에서 그냥 푹 쉬고 그냥 술 한잔 하면서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뭐 그게 제일 저도 요즘 좋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도 이번에 오랜만에 토, 일, 월까지 쉬는 거니까 네네. 저도 이제 아내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볼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내도 딱 그때 마침 딱 쉬는 그 시간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연합뉴스 TV에서 뉴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말에 꼭 뉴스를 하루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연휴도 원래 이틀 혹은 하루인데 제가 애매하게 일요일날 근무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기도 애매해. 그래서 그래도 일요일날 오전 근무니까 일 월이라도 어디 뭐 근교라도 갈까 계획했는데 처음에 얘기 나왔던 데가 제주도였고 아니면 뭐 일본 뭐 어디 중국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와 일본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광복절 연휴인데. 네, 개념 없는 앵커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일본 여행 금지, 여행 금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민감해요. 상하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가볼까. 근데 이제 뭔가 비행기 표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도 아마 비슷하게 집에서 쉬고. 영화 최근에 개봉한 거 많잖아요. 네, 오디세이가 그렇게 재밌다고. 아직 못 보셨나요? 네네, 지금 영화를 잘 안 봐서. 아버지 좀 오래되셨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저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운동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운동이 문제야, 없다. 운동이.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연휴에 그 오디세이는 하도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긴 해서 아마 좀 오디세이랑 스파이더맨까지는 아마 보러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확실히 코로나 그리고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뜨면서 맞아요. 영화관에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저 역시도. 굳이? 네. 저도 거의 못해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은 영화관 갔었거든요. 그 와이프랑 이제 연애할 때도. 근데 굳이 그렇게 또 비싸잖아요. 영화 보는데. 맞아요. 와 예전에는 그냥 5,000원이 받던 것 같은데 요즘 막 10,000원 넘어가고 뭔가 특수한 영화관 가면은 막 2만 원 막 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팝콘까지 먹으면 더 넘고 그래서 굳이 근데 명작은 봐야지. 그렇죠. 가서 봐야죠. 가서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저도 아마 이번 주말에 스파이더맨 아직 못 봐서 스파이더맨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디세이를 보지 않을까. 졸리조이님 개념 있는 앵커님 감사합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되죠. 오케이. 오늘 그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마침 질문을 주셔서 오늘 조선주가 좀 괜찮아서 HD 현대중공업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등등 조선주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서 이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조선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선주가 뭐랄까 저는 지금 단계 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계륵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원래 잘 움직였던 게 결국은 실적 그리고 약간 그 어쨌든 조선주는 좀 그 미국 대미 투자나 이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크게 연관이 되기 시작했다 보니까 그 미국의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뒤숭숭할 때 그럴 때 좀 더 많이 잘 움직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 조선주가 이렇게 움직일 만한 뒤숭숭한 이슈 관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뭐 때려치고 받고 싸우고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그냥 그 배 통행 못하고 뭐 이런 소식인데 그 조선주가 거기에 뭐 배 통행 못하는 거에 수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전에 뭐 이런 부분들 본다면 방어주로서 충분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방어주 성격의 화장품은 그렇게 잘 움직였는데 조선이 못 움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좋고 한데 현 상황에서 조선주가 더 좋을 게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실적 말고는 없는 거예요. 조선주가. 그렇죠. 실적이 나오긴 하나.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조선주가 더 움직이려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결국은 이렇게 이란 뭐 이쪽 정리가 되고 미중 갈등이 좀 더 심화되면서 관세 이야기가 좀 더 나와야지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관세 회피나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렇게 조선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그래서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 드론 때린 거 이런 거에도 같이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미중 갈등이 다시 심해지는구나. 그러면은 혹시 또 이제 다시 뭐 관세 이야기라든지 뭔가 어쨌든 관세도 안 그래도 끝났고 지금 뭐 다시 뭐 하니 많이 막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였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거는 이제 좀 본격적인 이슈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굳이 지금 조선주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네. 지금 사실 뭐 현대중공업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실적이 지금 제가 그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결국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에 있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었나? 아무튼 그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실적이라는 게 없으면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 반대로 말하면 지금 실적들이 이게 있는 조선 쪽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좀 적어요. 결국은 좀 길게 보시면 어려움은 없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뭐 많이 빠졌다고 해도 조선주가 그렇게 뭐 막 반토막이 나고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조선주는 생각보다 많이 버텼어요, 꽤. 그래서 남들 50%일 때 조선주는 한 35%? 약간 요 정도 느낌이었고 지금 어쨌든 얘들도 이렇게 추세 자체는 시장 따라서 바꾸고 있으니까 뭐 너무 이렇게 막 다른 쪽에서 지금 먼저 잘 나가고 잘 움직인다고 막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선주는 턴이 아마 미중 회담 가까워질수록 그때 가서 턴이 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9월, 10월 뭐 이쯤에 이제 조선주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턴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좀 여유 있게 보시고 네. 다른 섹터들 먼저 건드시고 나서 그 이후에 건드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때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잡아드리는 거는 조금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조금은 기다리시고 한 9월쯤 가까워져서 9월 정도는 돼가지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뭐 물어보시든지 해가지고 좀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슈 등 그런 호재 이슈들이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셔라. 오늘 물론 이제 반짝하지만 유지가 되려면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100분 넘게 남아 계신데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토, 일, 월까지 푹 쉬고 저희가 화요일날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초반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잘 정비해서 다음에 문제가 없게끔 잘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